튀르키예 KF-21, 우리가 살게 크흠 믿고 러시아 손잡은 터키. 폭망한 칸. 한국 한마디의 발칵. K안의 기수 부분. 기존의 F-20이나 F-35, KF-21과 비교해봐도 꺾인 각도가 상당히 이색적인 느낌이 드는 게 인상적입니다. KF-21과 F-35, 아래와의 비교. 같이 놓고 보면 K안의 기술 레이돔 부분의 꺾인 정도가 상당히 크고 이질적인 게 보입니다. 또한 K안의 경우 아직 시제기라 나중에 양산형으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F-20이나 KF-21과 비슷하게 경계층 분리식 공기흡입구 설계를 적용했고 캐노피 형상 또한 되도록 F-20이나 F-35 등의 물방울형을 추종한 것 같은데 캐노피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조종석이 좁아 보이네요. 또한 레이돔 부분의 이음매는 톱니 처리를 적용해 저핏함 효과를 보려 의도한 것 같습니다. 기체 후방 엔진의 모습. 두 기의 큼지막한 제너럴 일렉트릭제 F110 터보팬 엔진의 모습이 압권이네요. 마치 러시아 수-57을 연상케 하는 엔진 노즐 사이의 테일콘 설계가 눈에 띕니다. 엔진은 크고 강력한 F110을 쌍발로 탑재한 만큼 추진력 하나는 문제 없겠지만 에비오닉스 쪽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라면 수직미익이 엔진룸 커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엔진 바로 위가 아니라 옆에 위치하도록 할 텐데 설계해준 배 시스템스는 어떤 이유로 저런 설계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비행 자체엔 문제가 없었고 최종 검수를 했을 튀르키예 쪽도 별말 없어 보이는 것을 보면 항공역학적으론 크게 걸리는 건 없나 봅니다. KF-21의 엔진 부분과 비교해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K안은 저 특유의 테일콘 때문에 뒤에서 보면 언뜻 수-57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당장은 잘 날아오르네요. 나중에 고바등각이나 전투기동 같은 급기동에 들어가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KN의 기체하부 내부 무장창이 될 공간의 모습과 비슷한 구도에서의 F-22와의 배면 부분 비교샷. 기체 자체가 워낙 대형 체급인 만큼 내부 무장창의 면적이나 깊이도 커 보이고 거진. F-22의 무장창과 엇비슷해 보입니다만 KN이 옆으로 좀 더 널찍해 보이네요. 다만 저 고정식 랜딩 기어의 존재는 해당 KN 시제기가 얼마나 급하게 시험 비행에 나섰는가를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 실증기인 X-2도 그랬고 우리의 KF-21도 그렇고 모든 시제기들은 적어도 비행 시 정상적으로 랜딩 기어가 폴딩이 가능하고 랜딩 기어 커버도 제대로 달려 있었던 것에 반해 K안은 아예 랜딩 기어 커버도 없이 냅다 고정식으로 박아버린 게 포인트네요. 듣자하니 시험 비행을 행한 해당 시제기는 원래 비행용이 아니라 지상 시험용 기체였던 것을 급하게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해 비행이 가능하게끔 개조를 거쳤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F-22의 형상과 F-35와 비슷한 후퇴각이 진 수직미 그리고 뭔가 러시아제 수호위 기체들을 연상시키는 도색이 인상적입니다. F-21호부터 시작된 수렴 진화식 저핏함 기체 설계를 채용하고 F-35와 J-20에 적용된 후퇴각이 들어간 수직미익의 설계 그리고 나름대로 스텔스기를 지향해서인지 저핏함의 일환으로 레이돔과 엔진 노즐부 등 기체 곳곳에 적용된 톱니 처리 성형 넓은 작전 반경을 신경 쓴 건지 기체의 체급을 F-22보다 대형으로 키우고 목표로 하고 있는 엔진의 추력이 시제기에 들어가는 쌍발의 F-110급으로 정했다는 점. 튀르키예 내부에 특히 현 에르도안 정부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만큼 에르도안 정권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KN의 운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이 KF-21 자료 유출 인도네시아 대우 잠수함 기술 먹튀 터키 합작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 분담금 연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약 1,0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분담금 납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데디 락스모노 국방부 기술국장은 이번 사태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KF-21 분담금 납부를 위해 1조 2,500억 루피아, 약 1,065억 원을 배정해놨다며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와 여러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해당 엔지니어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억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이크발 외교부 대변인은 KF-21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프로젝트이며 양국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2011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군 훈련기 T-50 수입과 관련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침입, 노트북을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총 16대를 수입하기로 해 한국의 첫 수출 판로를 열어줬다. 국방 전문가인 코니 라아쿤디니 바크리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기술 도용 혐의가 사실이면 스코어는 1대1이라며 양국의 국익이 같고 국익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품위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과 2023년에 500여억 원만 추가 납부.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까이 연체 중이다. 이런 가운데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 장치 USB를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 해저 케이블도 차이나 저가 공습 확산. 해상안보의 혁풍. 국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차이나 공습이 현실화하면서 2030년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미래 유망 산업을 송두리째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매설 과정에서 해저 지형 등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해상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은 미국이 에너지 안보 명분을 내걸고 최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중국 제재를 골자로 한 종합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공급망 차질에 따른 공정 중단 사례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산업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고정가격 계약 입찰을
통해 국내 최대 2조 3천억 원 규모의 나거래 상풍력 발전 사업,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를 허가했다. 국내 업체인 명운산업개발이 전체 사업 윤곽을 설계하고 태국 비그린파워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핵심 장치인 풍력 터빈의 경우 중국의 골드윈드가 지분 70%를 보유한 독일의 벤시스로부터 해저 케이블 외부망은 중국 형통광 전으로부터 각각 공급받아 공정이 진행 중이다. 해저 케이블 외부망은 해상 풍력 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해 매설 시 해저 지형 정보를 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또 해저 케이블엔 감지 센서도 부착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국내 해저 지도가 노출되고 해군 훈련 지역과 잠수함 이동 동선 등 민감한 군사 정보가 넘어가 해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운산업개발 측은 통화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으나 단순히 전기 이송에 쓰이는 목적의 케이블의 경우 안보 측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사전 건설 목적의 선박 장비도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명운산업개발의 국내 관련 설비 행정 절차를 맡는 A업체는 지난달 26일 중국 국적의 대형 크레인 선박 순이, 션이 1600호를 장비로 싣고 예인선을 통해 나거래 상풍력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순이 1600호는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인 모노파일, 해상 구조물 지지용 대형 기둥, 설치 건설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뢰를 받아 선박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순이 1600호가 국내항 간 화물 운송 시 내국 국적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는 선박법상 카보타지 규정을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 산업협회 측은 정기요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연계된 불법 편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A업체 측은 국내에 적합한 장비가 없어서 해상 플랫폼인 순이 1600호를 선정했다며 정식 세관 신고를 거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입항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지 시간 해저 케이블 규정에 대한 종합 검토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허가받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